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내자, 당신의 건강한 생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 이야기, 바로 냉방병과 호흡기 질환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보내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에어컨 잘못 쓰면 몸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특히 60세 이상 장년층 여러분께는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부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냉방병은 왜 생기는가? 사실 냉방병이라는 병명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붙인 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오래 쓰고 나면 몸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하곤 하시죠. 그것을 묶어서 일반적으로 냉방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냉방병은 단순히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날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감기처럼 혹은 몸살처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을 켜고 TV를 보다가 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걸 피하지 않고 그대로 몇 시간씩 있는 경우, 또는 낮잠을 잘 때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몸은 겉은 시원한데 속에서는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땀을 흘린 직후에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들어오는 행동,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데요. 몸이 아직 덥고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몸속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도 이런 행동은 흔히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어컨부터 켜고 샤워 후 머리가 젖은 채로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냉기를 그대로 맞는 경우, 점심 후 졸음이 와서 소파에 누워 그대로 낮잠, 이불도 없이 1시간 이상 자는 경우, 그리고 밤에는 더워질까 걱정되어 에어컨을 켜고 타이머 없이 잠들게 되죠.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겉으론 몰라도 몸은 분명히 차가워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장시간 생활하면 우리 목과 코 안쪽 점막이 마르게 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냉방병은 에어컨을 오래 쐬는 것뿐 아니라 땀이 난 채로 찬바람을 맞거나 이불 없이 자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둘, 아침부터 밤까지 무심코 반복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샤워 후 냉기 맞기, 낮잠 중 이불 없이 자기 등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 이런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어도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살짝 나오기도 하고 어깨가 살짝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관절이 쑤시는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좀 찬 걸 많이 먹었나?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냉방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무리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기침이 깊어지고 목이 잠기고 가래가 생기고 숨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며 가슴이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몸살처럼 오한이 오고 관절통이 심해지며 전신이 무겁고 피로해지기도 하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감기로 착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방병은 단순히 감기약 한두 번 먹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자일수록 면역력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냉방병은 단순한 감기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쉽게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침이나 목 따가움, 어깨 결림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 증상이 심해지면 기침, 가래, 오한, 관절통이 나타나고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 장년층은 면역력이 낮아 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므로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초기에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바람 방향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닿는 느낌이 안 들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낮잠을 잘 때나 주무실 때는 얇은 겉옷이나 이불 하나를 덮고 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더운 상태로 집에 들어올 때는 먼저 땀을 닦고 어느 정도 몸을 식힌 다음에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선풍기보다 약간 시원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춥게 설정하면 오히려 감기나 몸살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는 하루 3번 이상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세요. 에어컨 필터도 자주 확인해주세요. 곰팡이 냄새가 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습기를 쓰기 어렵다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도 바람을 직접 맞지 않고 간접 바람으로 사용하세요. 정리하자면, 하나, 에어컨 바람은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하고 바람 방향은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둘, 에어컨을 켤 때는 너무 낮은 온도를 피하고 외출 후에는 땀을 식힌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실내 공기는 자주 환기하고 건조함을 막기 위해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넷,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도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가 느껴진다면 즉시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기침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며 컨디션이 확 떨어졌다면 당분간 외출은 줄이고 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얇은 겉옷을 걸치고 양말을 신어 발이 차갑지 않게 하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생강차나 유자차, 꿀물을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쑤시거나 몸이 뻐근하다면 찜질팩으로 어깨, 무릎, 복부를 따뜻하게 해보세요. 3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가 누렇게 변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주의할 점 하나 더, 땀을 억지로 내기 위해 보일러를 세게 틀거나 이불을 꽁꽁 덮는 행동은 오히려 탈수와 피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기침이 시작되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휴식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
증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억지로 땀을 내려고 보일러를 세게 틀거나 두껍게 덮는 행동은 오히려 탈수와 피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냉방병에 좋은 음식, 그리고 음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냉방병은 몸속이 서서히 식는 병이기 때문에 체온을 덮여주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들이 효과적입니다. 추천 음식 첫 번째, 생강이 들어간 음식이나 차.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깊이 숨어있던 냉기를 천천히 풀어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완화시켜줍니다. 생강차는 하루 중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마시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에 생강을 약간 넣거나 생강조림을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천 음식 두 번째, 유자차와 꿀물.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조금씩 올라올 때는 유자차나 꿀물을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꿀은 목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자극 없이 진정시켜줍니다. 아침 공복이나 잠자기 전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천 음식 세 번째, 배와 도라지. 기침이나 가래가 동반된 냉방병 증상에는 배와 도라지가 함께 들어간 음식이 좋습니다. 배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작용이 있고 도라지는 가래를 사귀고 호흡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배를 찌거나 즙으로 마시고 도라지청을 티스푼으로 떠먹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추천 음식 네 번째, 된장국, 미역국, 무국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은 뜨겁지 않아도 좋지만 따뜻해야 합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무국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국물은 몸을 무리하지 않게 덮여주고 속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 이런 국 중심의 식사가 냉방병 회복에 더 적합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얼음을 동동 띄운 음료나 차가운 과일, 지나치게 매운 음식, 기름진 육류나 튀김류는 냉방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이미 차가운 상태에서는 한 번에 찬 음료로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기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둘, 유자차와 꿀물은 기침과 인후통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 배와 도라지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이 되며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합니다. 넷, 자극 없는 따뜻한 국물 음식은 속을 편안하게 하며 회복력을 높입니다. 다섯, 찬 음료나 기름진 음식은 몸을 더 차게 만들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여름철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 리듬. 면역력은 약보다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히 아침은 거르지 말고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달래주세요. 점심 이후에는 짧게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하세요. 오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활동만 하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게 취침 전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정리하자면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거르지 말고 특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 오후에는 짧은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며 편안한 분위기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몸의 회복에 중요합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시원하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우리 몸이 편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법을 잘못 알면 도구가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몸과 마음 모두 시원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